자, 지난 시간에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미리 설명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쪽에 구분구적법인데요. 자, 페이지 56쪽에 구분구적법입니다. 구분구적. 자, 구분구적법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찌그러진 도형에 찌그러졌습니다. 이거 삼각형 있는데 누가 엉덩이로 팍 깔고 앉았다고 생각할게. 이 찌그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여기 선생님이 지금 노랗게 표시하는 직사각형들 뭐야 선분들을 그리면서 직사각형 너무 얇아서 여기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런 모양이요. 이 직사각형들을 한없이 안에다가 채울 것 같으면은 이 전체가 꽉 차겠죠. 맞아요? 그런 방법으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노란 직사각형을 좀 과장해서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선생님이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 이 직사각형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요 밖에 튀쳐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로 점에 가까워지니까 점들은 모여봐야 넓이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n등분 한 다음에 n을 무한히 보내는 방법으로 이 넓이를 계산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자, 다시요. 우리 이 찌그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렇게 도형이 있다라면 일단 약간 좀 두껍게 그릴게요. 요거 해서 중간 생략하고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직사각형 있다고 생각하면 1번, 2번 해가지고 요거 n번이라고 하면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거에서 리미트 한없이 n을 크게 하면 지금 이 노란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 노란 직사각형 두께가 굉장히 지금 두꺼워 보이지만 개수가 경개, 해개 막 이렇게 많아진다라면 이 노란 직사각형이 사실은 이렇게 그려진 모양이 아니라 너무너무 얇은 마지막 노란 직사각형 내가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선분 그려놓고 직사각형 너무 얇아서요. 요 가운데쯤에 있는 직사각형 좀 여기는 완전 과장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렸는데 요거 지금 빗금 친 거 여기다 그려보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뭐 이 정도? 예. 뭐야 선분 그려놓고서 너무 얇아서 그래서 n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얇아서 선분처럼 보일 거예요. 예. 그렇다면 선분처럼 보인다라면 여기 밖에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이 부분도 점에 해당하는 모습일 거야. 여기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점에 해당하는 모습일 거예요. 점에 해당하는 모습. 그러면 점들은 모여봐야 넓이를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 그런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n번까지 노란 직사각형들의 총합에 대해서 항을 한없이 무한히 크게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 넓이 있죠. 그 넓이에 가까워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넓이는 이렇게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 문자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었습니다. 그리스 문자로 1번 하고 나와 있고 2번 해가지고 구분구적하는 순서하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 문자 1번 보시면 일단 n등분 한다. 그 다음에 n등분 해가지고 합을 이렇게 구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 두 번째 보면 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합의 리미트로서 넓이를 구하게 된다. 오케이? 리미트로서 넓이를 구하게 된다. 해서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적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거. 여기 구자가 동작구, 강남구 할 때 구역으로 나눈다라는 뜻이고 이 구자는 구하다. 하니까 구역으로 나눠서 잘라서 쌓아서 구하는 방법. 해서 그게 바로 구분구적법입니다. 구분구적법. 자,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우리 13번하고 14번이 있는데 13번부터 해본 다음에 1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인데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Y 콜 X 제곱이 있다 할 때 지금 여기가 1입니다. 자, 책에서 구하라라는 거는 이 빨간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 얘기예요. 이 빨간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 얘기야. 자,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요.
노란 너무너무 얇은 직사각형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붙여나가면 꽉 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건데 요거 과장해서 선생님이 왼쪽처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과장해서 예, 자 요게 n번째 직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있겠고요. 세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있겠고요. 자, 여기 이 직사각형들의 총합, 이 직사각형들의 총합을 구하겠다 그 얘기야. 직사각형들의 총합을 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총합을 구하면 밖에 빗금친 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빗금친 요 부분이 돌출되어 있죠. 그것들 어떻게 할 거냐? n을 한없이 무한히 크게 하면 요 직사각형의 두께가 너무너무 얇아지면서 그 돌출된 부분은 점에 가까운 모습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n개의 합에서 n을 한없이 보내게 되면 결국 그 극한은 넓이, 전체 넓이 s가 되겠다라는 거야. 넓이를 구할 때 극한 값으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제 자, 요 밑변들은 모두 다 똑같아요. 자, 하니까 여기가 원점이었고 여기가 1이니까 전체 길이가 1이죠. 그런데 직사각형이 n개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은 밑변의 길이가 전부 다 n분의 1인 겁니다. 요거 두께가 균등해요. 항상 균등하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자, n분의 1. n등분 했기 때문에 n등분 같을 등자잖아요. n 조각으로 같게 나눴기 때문에 모든 직사각형 밑변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1번 직사각형의 높이는요. 선생님 지금 파랗게 표시하는 이 길이가 높이죠. 그 길이는 원점에서 두께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y좌표 값이니까 요거 높이가 n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이입니다. 자,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요. 밑변은 n분의 1입니다. 높이는 이 빨간 길이가 높이인데 이거는 n분의 1을 땡겨 두 번 땡겼으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n분의 2가 됩니다. 괜찮아요? n분의 1 두 번 왔으니까. 그럼 제곱해야 y 값이 되니까 제곱하면 n분의 2 제곱이에요. 두 번째 노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2 제곱입니다. 그래서 밑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2 제곱입니다. 자, 세 번째 직사각형은 밑변 역시 n분의 1이고요. 높이는 요 파란 길이가 높이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n분의 1 하나, 둘, 셋이니까 n분의 3이 이 점의 좌표 값입니다. 그럼 y는 그거 제곱하면 되니까 이 높이는 n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밑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3의 제곱. 열 번째는 n분의 10의 제곱이겠죠. 그럼 n번째는 뭐겠냐? 이 규칙을 보세요. 첫 번째는 1제곱, 두 번째는 똑같이 생겼는데 2제곱, 세 번째는 3제곱. 그럼 n번째는 n분의 1에 n분의 n제곱이겠죠. 선생아, n분의 2는 1이겠다. 맞잖아,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n번째. n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이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n. 사실 1이잖아, 이게. 1이잖아요, 사실은. 1을 뭐 n분의 n이라고 쓰더라도 누가 안 잡아먹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적어본 겁니다. 네. 요게 우리 구하는 넓이다라는 거예요. 넓이 구할 때 구분구적을 이용하겠다. 구분구적 잘해야 돼요. 이거 수능에서 객관식화 해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예, 박스 메꾸기 이런 거요. 자, 이제 산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거 이퀄하고 산수하면 분모 보시면 n 곱하기 n제곱 있죠? n3제곱입니다. n 곱하기 n제곱 있죠? n3제곱입니다. n 곱하기 n제곱 있죠? n3제곱이에요. 분모는 다 n3제곱입니다. 리미트 앞에 있죠?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분모는 n3제곱이 됩니다. 분모는. n3제곱분의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1제곱, 1 곱하기 2제곱. 1은 쓸 필요 없잖아. 1제곱, 2제곱. 봐보세요.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입니다. 분자는. 그래서 1제곱부터 n제곱까지예요. 그래서 1제곱, 2제곱, 중간 생략하면 n제곱입니다. 분모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3제곱이고요.
분자 요 놈은요. 6분의 마지막 놈이 n이죠. 6분의 놈 플러스 1, 두 놈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집니다. 하니까 얘는 계산 결과가 6분의 2n 3제곱 플러스 어쩌고 하겠죠. 2n하고 n하고 곱할 때 2n 3제곱 되니까 결국 3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하니까 얘는 3분의 1에 n 3제곱 플러스 알게 뭐야 하고 적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창 계수분의 최고창 계수가 답이니까 1분의 3분의 1 해가지고 답은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무한급수 극한값으로 14번째 구분구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 그 얘기입니다. 자, 14번 한번 해봤습니다. 이 구분적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13번 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14번 유형입니다. 13번은 이제 부피 구하는 과정이에요. 부피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이건 뭐냐면 반지름 R이고 높이가 H인 반지름 R이고 높이가 H인 뿔입니다. 반지름이 R입니다. 높이가 H입니다.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 예. 밑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파이 R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H입니다. 그 3분의 1 한 게 부피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원뿔의 부피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원뿔의 부피 공식을 유도해봐라라는 얘기야. 중학생들 내지는 초등학생들 선생님이 부피 공식은 이래요 하면 왜요? 증명해주세요 이러잖아. 지금 우리가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여기서 하게 되네요. 자, 요거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이런 방법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정면에서 본 모양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보면 선생님이 입체 모양일 겁니다. 노란 거. 그 뭐예요? 원판입니다. 원판. 딱지치기 따조 같은 거 치토스 먹어봤어요? 그 딱지 같은 거 동그란 거 있잖아. 그것들을 원판을 계속 크고 작은 거를 점점 작아지겠죠. 붙여요. 하나 이거 딱 하면 사실은 요놈의 그림은 이런 동그란 원판, 아주 얇은 원판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너무 얇은 것들을 계속 붙여나가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구분구적해서 원판들의 총합으로 전체 부피를 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큼지막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뿔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원뿔이 있다 할 때 원판을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과장해가지고 그린다죠. 그렇죠? 완전 뻥튀기 과장해가지고 선생님 그립니다. 이거 지금. 예, 두께를 너무 두껍게 선생님이 여러분 보라고 과장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판이 뭐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고, 두 번째 원판도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세 번째 원판도 이렇게 뭐 생겨 먹었다라고 할 때 노란 것들 원판들의 총합으로 선생님이 부피를 구하겠다 그 얘기야. 1번 부피, 2번 부피, 3번 부피, 그 다음에 n번. 항상 n개를 생각합니다. 항상 n개를 생각합니다. n개를 생각한 다음에 n을 무한히 크게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무한히 크게 하면 노란 원판의 두께는 너무너무 얇아질 거야. 종이장보다도 더 얇아집니다. 이 노란 게. 해서 밖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점에 해당하는 모습이 될 거니까 그 노란 것들의 합이 점점 이 원뿔 부피에 가까워지겠죠. 예, 극한값으로 이 원뿔 부피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 예, 구분구적입니다. 구분구적. 자, 그러면 첫 번째 원판부터 n번째 원판까지 부피를 구할 건데 동원 참치 캔같이 생긴 거죠. 저기 지금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면. 그럼 그거는 반지름이 R이고 두께가 H라면 요거 부피는 파이 R제곱 H 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두께가 지금 여기 다 얼마가 되냐면요. 보시면 높이가 H라 그랬죠. 지금 보면. 이 원뿔의 높이가 지금 H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전체가 H죠. 그런데 그걸 몇 조각으로 토막냈냐면 N조각으로 토막낸 거잖아요. 지금 N조각으로. N조각으로 토막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토막들은 전체가 H인데 N조각 냈으니까 하나는 N분의 H, 하나는 N분의 H. 전부 다 두께는 N분의 H일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N분의 H예요. N분의 H. 그러니까 파이 R제곱 N분의 H.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게 돈 참치 캔 같은 거 부피입니다. 동전 같은 500원짜리 균등하게 꽉 차 있다. 원통형이다라고 생각하면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예요. 그렇게 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1번의 부피는요. 1번의 부피는
일단 두께는 구했으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죠.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뿔이 있을 때 좀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을 좀 약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해가지고 1번, 2번까지 선생님이 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여기 정중앙일 거예요. 요거 반지름 이거 어떻게 구하냐. 내지는 이렇게 구해도 되죠.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할까 이거? 자, 보시면요. 요거 R이다. 이 높이가 H다라고 주어지고 이 반지름이 직각인데 반지름이 요게 R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파란 거 생각하면 항상 H 대 R이에요. 오케이? H 대 R입니다. 항상. 그게 H 대 R이면 조그만 놈도 H 대 R이겠지. 맞아. 그렇겠죠? 근데 이 조그만 놈 높이를 보시면 요게 얼마냐면 n분의 h입니다. 괜찮아요? 요 두께 n분의 h. 그거 확대 있잖아. n분의 h. 맞아요? 그럼 높이가 n분의 h면 반지름은 뭐겠어요? h 대 r이라며. h r. n이 분모에 있어요. 그럼 얘도 분모에 n이 있으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똑같이 h 대 r이라며 똑같이 n 나눠져 있는데 뭐. 괜찮죠? 이렇게 1번 원뿔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1번 요거 하나의 부피는요. 요거 하나의 부피는요. 파이 r 제곱 두께는 n분의 h잖아. 누구야 이게? n분의 r이군요. 그래서 하나 구했습니다. 자, 밑에 거 부피 또 하나 요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때 밑에 거 반지름 수서 내렸을 때 요게 반지름인데 요것도 어떻게 구하지? 이때는 뭐 컬러가 부족하니까 선생님 빨갛게 할게요. 그냥 요거 빨간 거 요거 길이 구해야 되는데 요 빨간 직각삼각형 생각하는 겁니다. 빨간 직각삼각형. 그러면 전체가 H 대 R이니까 이것도 H 대 R이 돼야 돼요. 꼬맹이들이나 전체나 닮음이잖아요. 그러면 요 전체 길이는 얼마냐면 n분의 h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빨간 높이가 n분의 2h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왜 n분의 2h인지 알겠어요? 요거 두께가 n분의 h, 요거 두께가 n분의 h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n분의 h. 예, 다 n분의 h식이야. 요거 n분의 2h야, 여기는. n분의 2. 확대한 거잖아. 1번, 2번. n분의 2h입니다. 그래? 그러면 h가 있는데 n분의 2 곱해져 있다. 그래. 그럼 아까 h 대 r이라며. h 대 r. 그럼 여기는 r 있었을 때 똑같이 n분의 2 하고 있으면 되지. n분의 2 h. n분의 2 똑같은 거 r. 항상 그런 거야. 그러므로 요 반지름이 n분의 2 r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의 부피는요. 파이 반지름 n분의 2r. 두 번째인데 2r. 첫 번째는 1r. 그겁니다. 제곱의 두께는 똑같아요. 두께 괜찮아요? 두께는 n분의 h. 항상 n분의 h입니다. 두께. 괜찮아 이거. 이 두께는 n분의 h. 그래서 여기가 n분의 h가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써져요. 그럼 이제 눈치가 있어야지. 세 번째 거는 n분의 3r이겠죠. 맞아요? 의심 나면 하나 더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그 원통의 모양을 생각하면 이제 요 길이는 뭐냐라고 할 때 전체가 이제 n분의 h 세 개니까 n분의 3h인 겁니다. 이게 h 대 r 하니까 n분의 3이 붙어 있으니까 n분의 3r 그러면 되지. 예. 그래서 세 번째 거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두께는 항상 똑같이 n분의 h입니다. 자, 반지름이 얼마냐? 3r n분의 3r 하고 쓸 수 있다고 얘기야. 이게 1번 부피, 이게 2번 부피, 여기 3번 부피. 예, 구했습니다. 자, 여기 1번 부피, 2번 부피, 3번 부피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n번 부피는 뭐냐 할 때 nr이겠죠. 그래서 여기 n번째 여기다가 선생님 표시할까요? 그럼 요놈 부피는요. 파이 r 제곱 n분의 h인데 n분의 nr이 되겠습니다. n번째니까 nr, 세 번째는 3r. 네,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아래다가 좀 적을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노란 것들, 첫 번째가 얘잖아요. 두 번째가 얘입니다. 세 번째가 얘입니다. 물론 얘가 얘 말하는 거예요. 확대한 게 오른쪽이니까. 요 두 번째가 얘 말하는 겁니다. 요 확대한 게 얘니까. 요 세 번째가 얘 말하는 겁니다. 하고 n 번째가 얘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전부 더하라. 괜찮아요? 1번, 2번, 3번 중간 생략하고 이게 n번째입니다. n번째. 이것들을 전부 더하라 그 얘기야. 자, 전부 더하면 파이가 다 공통인수로 있죠? 그래서 파이 묶어내버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파이는 다 들어있네. 그래서 파이 묶어내고 또 공통인 게 n제곱 n. 봐봐. n제곱 n, n3제곱, n제곱 n, n3제곱, n제곱 n, n3제곱, n제곱 n, n3제곱. n3제곱이 다 똑같이 분모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보세요. 1r제곱, 2r제곱. 가만있어 봐. r제곱, r제곱, r제곱 다 r제곱 있지? 그래서 파이 r제곱 밖으로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h 다 똑같이 있죠. 공통인수. 그래서 파이 r제곱 h까지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 있네요. 지금. 그럼 남는 것만 컬러가 부족하니까 빨갛게 쓰겠습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 떼레랭, n제곱. 요거 남잖아. 그래서 우리는 1제곱, 2제곱, 3제곱, 땡땡땡, n제곱하고 남게 된다. 예, 이렇게 남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확인해봤지만 1제곱부터 n제곱까지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에 의해서 얘는 6분의 2n 3제곱 플러스 여차저차하고 써진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3차식 분의 3차식 해가지고 요거는 개수의 b가 결과가 되니까 6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1이죠. 하니까 답은 3분의 1에 파이 r제곱 h. 그대로 있죠? 파이 r제곱 h하고 공식이 증명이 되더라. 그 얘기야. 오케이? 예. 자, 이 구분구적법, 막 박스 메꾸기 같은 거 수능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냈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구분구적 자체이제 14번도 빨리 구하는 정적분 이용해서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렇게 구분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구적법 우리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정적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해진 만큼 뭐 쌓아놓은 분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놈은 결국은 정해진 만큼 쌓아놓은 분량인데 거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의미를 보여야 하죠. 해가지고 정적분은 뭐냐 할 때 넓이에다가 결국은 넓이에다가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 개념을 도입한 거. 그게 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넓이 친구예요. 넓이 친구. 예. 자, 해서 우리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형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 할 때 1에서 2고 여기가 1하고 3이고 여기가 뭐 4라고 합시다. 자, 누가 1에서 4까지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여기 둘러싸여진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여기 둘러싸여진 넓이가 예를 들어서 3이라면 전체 넓이는 10하고 3하고 더해서 13이죠. 오케이? 1에서 3까지 넓이가 10이고 3에서 4까지 넓이가 3이니까 더해서 13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그 참 희한하네. 야, X축 위하고 아래는 달라. X축 위에서 발생한 넓이는 10인데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라고 주고서 우리는 위에 있는 넓이 10에다가 얘를 플러스라고 주고서 얘 이름을 정적분이라고 부르겠더라. 그 얘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넓이에다가 그냥 플러스라고 붙이고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부르네. 한편 X축 아래에 있는 놈은요. 넓이가 3인데 3에다가 아래쪽이잖아. 너는 아래쪽. 마이너스를 주고서 얘를 보고 정적분 하고 이름을 부르겠더라. 그 얘기야. 그럼 뭐냐면 넓이를 구별하겠다. 그 얘기야. 위에 발생한 넓이랑 아래 발생한 넓이랑 서로 구별시켜서 우리는 생각하겠다. 그 얘기예요. 위에서 발생한 거는 플러스라고 하고 밑에서 발생한 거는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적분이라고 부르겠더라. 그 얘기야. 오케이? 이게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1부터 4까지 전체 정적분을 말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전체 정적분은요 1부터 3까지는 넓이가 10이니까 플러스 10이 정적분입니다. 3에서 4까지는 넓이가 3이니까 정적분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전체 정적분은 더해가지고 7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넓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부여한 개념, 그게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오케이? 그러니까 넓이도 숫자 값이죠. 그럼 정적분도 숫자 값이 결과가 됩니다. 표현된 결과는 숫자예요. 부정적분은 뭡니까? 함수였었죠. 원시함수. 부정적분은 함수인데 정적분은 이렇게 함수가 아니라 넓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부여한 개념이더라. 그 얘기야. 자, 이게 정적분의 개념인데요. 자, 그럼 한편 거기 이제 오른쪽에 57쪽에 페이지 57쪽에 정적분 해가지고 실컷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적분의 정의하고 나오죠. 자, x축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요 놈이 a이고 요 놈이 b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있죠, 넓이. 이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 도형의 넓이가 만약에 10이라면 정적분도 10이겠지. 맞아? 이 도형의 넓이가 10이라면 정적분도 10일 거예요. X축 위에 발생한 넓이를 플러스를 주고서 정적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때 이 그림에서는 S라는 넓이나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나 완전히 같을 거야. 예. 자, 한편 우리 S라는 넓이를 구분구적의 개념으로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라는 넓이는요, 이 노란 너무너무 얇아서 선생님이 선분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얇은 선분들을 A서부터 B까지 한없이 붙여나가면 꽉 차겠죠. 자, 한편 선생님이 하나 이무의 요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선분 그려놓고 직사각형이래. 너무 얇아서 선분처럼 보이는 거야. 직사각형 그려보면 밑변의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걸 dx라고 합니다. 밑변의 두께가 너무 얇을 때는요. 괜찮아요? 두께가 너무너무 얇을 거 아니에요. dx라고 합니다. 한편 이게 밑변이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왼쪽 끝점 아니면 오른쪽 끝점이 있을 거야.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x라고 하는 거야. 주로 오른쪽을 x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직사각형 너무너무 얇은 직사각형의 오른쪽 제일 끝점을 x라고 하면 그 x에 대해서 요 포인트는 x, fx가 되겠죠. 요 점이요. 이 직사각형 밑변 오른쪽 끝점이 x라면 그럼 그때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x의 함수값이 되니까 fx가 틀림없는 높이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밑변은 dx고 높이가 fx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fx d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x는 a서부터 b까지 이무의 수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x가 여기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때는 직사각형이 요거 말하는 거예요. 높이가 좀 낮아졌네. 그렇죠? 그 x가 여기 있다라면 그때 직사각형은 a입니다. 이 크고 작은 모든 직사각형들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x가 변수기 때문에. 자, 그럼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합하자. 합하자라는 소리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우리가 썸 있잖아. 썸. 더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S자를 구부려가지고 더하자라고 쓰자는 얘기야. 그 원시함수 할 때 써먹었는데 여기서도 또 써먹자. 뭐 또 써먹으면 안 돼? 합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타그랄 해서 A서부터 B까지 합하자. 오케이? 노란 직사각형들을 이것들을 전부 다 쌓아가지고 빨딱빨딱 세워가지고 전부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런 개념이야.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fx하고 dx하고 여기서는 한 몸덩어리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잠깐만 비교. 예전에 10x 9제곱 미분 셀이 얻어 터지기 전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할 때 요 인테그랄과 요 dx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한 몸덩어리였었습니다. 요게 그때는 해가지고 x 10제곱 플러스 찝찝 적분 결과는 항상 찝찝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적분의 계산 결과 중에서 확 꼬집어서 알 수 있는 없는 것. 해서 이게 부정적분이고 이게 원시함수입니다. 이게 원시함수입니다. 이게 그때는 인테그랄과 dx가 한 몸덩어리였는데 지금은
dx랑 fx랑 한 몸덩어리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인테그랄은 단지 뭐다?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a서부터 b까지 더한다라는 뜻. 그래서 요거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그건 혼자입니다. 혼자.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죠, 이거.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렇다면 봐봐, 이제. 가만 있어봐. 지금 이게 넓이 s가 됐는데, 오른쪽 a서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표시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넓이에다가 의미 부여를 했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넓이랑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랑 이 경우에는 반드시 똑같다 그랬죠. 우리 이 오른쪽 표현된 모습이 있죠.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자는 얘기야. SS 똑같잖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가 하트다라고 하면 뭐라고 있냐면 a서부터 b까지 하트라는 함수의 정적분이다 하고 읽으면 된다 그 얘기야. 이거 읽을 때 이제 오케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하트 dx를 어떻게 읽냐면 하트라는 함수에 의해 발생한 a서부터 b까지 정적분. 예, 그렇게 얘를 읽겠다 그 얘기야. 예, 자, 그래서 정적분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놈을 정적분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야. SS 같잖아. 자, 한편 보세요. 그럼 x축 밑에 있을 때도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 교묘하게 아주 잘 약속한 거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만약에 x축 밑에 있습니다. y fx가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우리 a서부터 b까지 전체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넓이가 s입니다. 넓이가 s입니다. 그럼 우리 a서부터 b까지 넓이가 만약에 10이에요.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10이겠지. 이때는 x축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니까.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은 음수일 거예요. 그러면 넓이랑 정적분이랑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같겠냐라고 할 때 이쪽에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하든 여기다 마이너스 하든 간에 이쪽에다 뭐 붙여도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해야지 이게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 하여튼 그래 좋다. 그럼 한편 넓이 한번 구해보자. 넓이를 알았어. 이제 한편 넓이를 구해보자. 그 넓이는 이 노란 직사각형들을 빨딱빨딱 해서 A서부터 B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빨딱빨딱 세워서 붙여나가면 됩니다. 노란 직사각형 하나 빨딱 세웠을 때 두께가 너무너무 얇아서 dx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오른쪽 끝점을 x라고 하면 그때 발생한 요 함수값은 x, fx가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요 fx는 음수예요. 음수. 맞아? x축 밑에 있으니까. 자, 주목 선생님 봐야 돼. 자, 주목. 자, x축 밑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 혹시 졸리면 서서 뭐 그렇게 해요. 자, 밑에 있습니다. x, fx. 왜 웃어? x, fx. fx가 음수예요. fx가 음수예요. 자, 그래? 그러면 이게 높이가 되려면 fx는 음수이기 때문에 높이는 뭐가 높이가 되냐면 f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얘가 높이가 됩니다. 높이라는 건 항상 양수만 가능하니까. 오케이? 해서 이 노란 직사각형 넓이는 뭐냐 그럴 때 밑변이 dx고 높이는 fx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값이 높이에요.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오케이? 그놈을 a서부터 b까지 전부 다 붙여야지. 그래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오케이? a서부터 b까지 전부 붙이겠다. 됐어? 그럼 걔가 넓이가 되겠지. 괜찮아요? 걔가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fx, dx 곱하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들이 여러 개 있다 할 때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하나를 앞으로 뽑을 수 있잖아. 그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기호를 약속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나간다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데요. 그럼 한편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왼쪽에 갖다 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래다가 좀 적을게요. 좀 좁아서요. 그럼 마이너스 s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 마이너스 s가 뭐야?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네.
X축 아래에서 발생한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네. 이게 뭐야? 이게 정적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이 정적분. 정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퀄 A잖아. 오! 그러면 이건 역시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요 하트 fx 보이죠? 이 fx가 양수면 전체가 양수고 dx는 항상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두께니까. fx가 함수값이에요. fx가 음수면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럼 f가 지금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수겠는데 라는 거 예상할 수 있는데 s가 넓이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 맞잖아요. 예. 해서 역시 이놈을 봐보세요. 마이너스 a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입니다. 마이너스 a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입니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역시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면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a에서부터 b까지 fx에 의해 발생한 즉 fx의 정적분이다라고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예, 요거 읽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하고 읽으면 되겠더라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정적분을 표시할 때 이제 이런 기호로 표시하면 되더라. 이런 기호로 표시하면 되더라. 오케이? 예. 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x축이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입니다. 할 때 자, 이 곡선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세 조각이 나오는데요. 세 조각이 나오는데 이 세 조각에 대해서 여기 있는 넓이를 선생님이 5, 여기 넓이를 6, 여기 넓이를 7이라고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여러분한테 혹시 1부터 2까지 요 그래프가 y = fx입니다. 1부터 2까지 fx dx가 뭐야 말해봐 할 때 머뭇거림이 있으면 안 돼. 1부터 2까지 f라는 함수에 의해 발생한 정적분이죠. 넓이가 5죠. 이 넓이에다가 플러스라고 붙이고서 얘를 정적분이라고 하잖아. 플러스 5라고 쓰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누가 1부터 3까지 fx dx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1부터 3까지 정적분인데요. 요 놈은 1부터 2까지는 정적분이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근데 2부터 3까지는 아래쪽에서 발생한 넓이죠.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고 이 정적분 얘 보고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전체 정적분은요. 1부터 2까지 발생한 정적분 5에다가 2부터 3까지 발생한 정적분 마이너스 6을 둘이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편 이제 1부터 5까지 fx dx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정적분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정적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부터 5까지 정적분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거는 1부터 2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5, 2부터 3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6, 3부터 5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7. 오케이? 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는 11이다 라고 정적분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야. 전체 넓이는 그냥 5, 6, 7 더하기가 넓이에요. 우리는 정적분은 위에 거는 플러스, 밑에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의미 부여한 거다. 읽을 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정적분. 네, 요렇게.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간에 우리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f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된 건 이렇게 읽으면 되고. 오케이? 그렇게 우리 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자, 한편 이제 한편 우리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하고 나와 있죠. 그 밑에 말은 뭐 보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하고 나와 있는데 그 14번 문제에서야 아까 이거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빨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y = x 제곱일 때 우리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야. 요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분부적 해갖고 구했었죠. 자, 그런데 자, 요 놈을 fx라고 했었을 때 아까 3분의 1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요 놈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이게 x축이야. x축 위에 발생한 요 s 넓이를 구해봐라 그럴 때 에따 정적분이라 여기있다. 왜? 넓이나 정적분이나 같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하니까 s 구하세요 그럴 때 x축 위에서 발생한 넓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넓이가 정적분하고 완전히 같은 거네. x축 위에서는. 그렇지.
넓이가 곧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fx dx. 오케이? 0에서 1까지 fx라는 함수의 정적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요. 0에서 1까지 fx가 x제곱이니까 fx 자리에 x제곱을 집어내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완전 왕 쇼크를 한번 먹게 되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자네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구별할 수 있겠나 말해보기에 차이점을 한다면 부정적분은 원시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함수. 맞아요. 미분 셀이 얻어 터지기 전의 모습. 10x 9제곱 전에 얻어 터지기 전의 모습이 뭘까요? x 10제곱 플러스 찝찝. 요 놈이 바로 원시 함수입니다. 근데 정적분은 넓이 친구잖아, 넓이 친구. 넓이에다가 위에 거는 플러스, 밑에 거는 마이너스, 의미 부여한 거예요. 벡터야, 벡터. 방향, 이렇게 거리에다가 방향을 주고 변유라고 하듯이. 벡터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틀림없이요. 예. 자, 완전 딴판이죠. 부자만 없으면 정적분인데, 아니, 글씨는 그렇지만 완전 개념이 달라. 근데 우리는 얘네 둘이 완전 개념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완전 별개예요. 그런데 서로 여기서 어떤 썸띵이 생겨요. 뭐냐 할 때, 부정적분을 정적분 구할 때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세상에나 내상에나. 예. 여기 보면, 이건 분명히 부정적분이죠. 근데 원시함수를 구해요, 원시함수를. 웬 원시함수? x제곱의 원시함수는 차수 하나 늘리고 역수 곱하기, 위에 거 1이고 밑에 거 0입니다. 하고 적분상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볼게요, 일단. 자, 위에 거 1자를 꽉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3분의 1 플러스 c입니다. 0자를 집어넣으면 0 플러스 c죠. 맞아요? 둘이 빼셈할 때 거기 상수가 지워지네. 그렇지. 위에 거 대입할 때도 발생하고 밑에 거 대입할 때도 발생하니까 둘이 반드시 빼지게 돼 있죠. 아니 그럼 애초부터 쓰지 말지 이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예? 안 쓰는 게 낫겠죠 이제. 해서 산수하면 신기하게 3분의 1이라는 아까 구했던 답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는 구분구조법으로 고생해서 구했는데 지금은 잘 봐요. 잘 봐요 이거. 부정적분 계산할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원시함수를 구해서 팍팍 해가지고 뺄셈해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됐더라. 그 얘기야. 그 증명은 좀 복잡해서 우리가 하진 못하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아서 증명해 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원시함수 구해서 콱. 그게 바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정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을 이용해 먹는다. 해서 여기다가 선생님 적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57쪽에 오른쪽에 한가운데 정적분의 기본 정리죠. 거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화살표 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분명히 부정적분이에요. 원시함수하고는 완전 개념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정의 자체가. 그런데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 또 썸씽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한다? 소문자의 원시함수는 대문자라고 약속했죠. 하고 위에다가 B를 적고 밑에다가 A 적어가지고 꽉 집어넣어서 FP가 되고요. 꽉 집어넣어서 FA가 되는데 위에 거 대입한 값에서 밑에 거 대입한 값을 뺄셈하면 신기하게도 그게 부정적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빨리빨리 계산은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하고 나와 있습니다. 상수는 우리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니까 아예 안 적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안 적습니다. 자, 우리 밑에 거 이제 정적분의 기본 공식이 나오는데 마른 뭐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A부터 B까지 숫자 곱하기 fx dx. 자, K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K가 나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됩니다. 이거 원시함수 성질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원시함수 성질하고 똑같아. 적분 구간이 이렇게 적혀진 것만 차이가 있어요. 적분 구간 A, B가 없다라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원시함수 성질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상수는 나갈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거의 암산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요. 요 동그라미 친 거의 원시함수는 K 곱하기 대문자 fx입니다. 오케이? 원시함수 구할 때 상수는 그대로 앞에다 곱해주면 됐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주목하고. 자,
K 곱하기 fx, A에서부터 B입니다. 요거 집어넣으면 B자가 콱 들어가면 K 곱하기 F의 B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K 곱하기 F의 A입니다. 오케이? 그럼 K로 묶어주면요. K로 묶어주면 FB 마이너스 FA죠. 암산 되세요? 예. 여기서 FE 마이너스 FA가 누구냐면 여기 있네. 걔는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 dx잖아. 요겁니다. 맞아? 해서 요거 같은 거니까 요놈을 요놈으로 바꿔주면 바로 증명이 되더라. 그 얘기야. 오케이? 원시함수 성질하고 같긴 합니다. 거의 암산으로 증명은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두 번째 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dx입니다. 일단 플러스일 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자, 요거는 낱개로 적분하면 된다. 그 얘기야. A부터 B까지 fx 따로 적분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따로따로 적분하면 된다. 그럼 역시 어떻게 이거 증명하느냐라고 할 때 이 노란 부분 있죠. 이 노란 부분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하면 이렇게요. 자, 소문자 f 원시함수 구하면 대문자 f입니다. 소문자 g 원시함수 구하면 대문자 g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괜찮아요? 소문자 원시함수 구했어요. B자가 들어갑니다. 두 군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FB 플러스 GB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A 들어가면요. 괄호 묶어주고, 이제 A가 두 군데 들어갑니다. AA 들어가면 대문자 FA 플러스 대문자 FA, GA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까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F하고 둘이 먼저 묶어주면 주어진 식은 FB 마이너스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끼리 유상족 하자 그 얘기야. G끼리 모아주면 G의 B 마이너스 G의 A가 되죠. 오케이? 자, 괜찮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놓고 보니까 요놈이 바로 누구냐면 FB 빼기 FA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되고, 얘는 G의 알파벳이 G로 바뀌었네? 걔는 뭐야? 소문자 G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 되겠죠. 오케이? 네, 결과 보니까 어때요? 요놈하고 나왔지? 별거 없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요. 자,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인테그랄 이거 해봐라라고 할 때 F하고 G하고 따로따로 낱개로 할 수 있고요. 전체 적분하라 할 때 한꺼번에 묶어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증명했어요, 선생님이 2번도. 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는 A서부터 C까지 fx dx 한 다음에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곡선이 X축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곡선이 X축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 편의상 fx를 이런 정도로 그려보면, y = fx를 이런 정도로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A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건 요 전체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그림에서는 넓이 말하죠. 한편 A부터 C까지 fx dx라는 건 요 파란 부분 넓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곡선에서는요. 그리고 컬러가 부족하니까 노란 거 하면 C부터 B까지는 여기 빗금친 부분 넓이 말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보세요. X축 위에 곡선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성립하죠. 근데 이 곡선이 X축 아래축 걸쳐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자,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암산으로 해보세요. 파란 거 보면 F, C-FA 괜찮아요? 원시함수 대문자 구해서 위에 거 콱 빼기 밑에 거 콱. 오케이? 바로 되겠어? 자, 노란 거 보시면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하면 FB-FC입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럼 노랑하고 파랑하고 더할 때 마이너스 FC하고 FC 지워져 버리잖아.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FB-FA만 남죠? 걔가 누굽니까? FB-FA는 A잖아요. 맞아? 그래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세 개 증명은 다 했어요, 선생님이. 증명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기본 공식 선생님이 1, 2, 3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밑에 정적분의 기본 정의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인테그랄.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까지 fx dx는요, x축이 있을 때 함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A서부터 A까지 정해진 만큼 쌓아놓은 분량이 넓이가 있겠냐 그게. 0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오케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까지는 넓이가 발생할 수 없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0이라고 약속해야지 마땅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인테그랄 3에서 1까지 fx, dx 이런 거 볼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큰 숫자가 어떻게 밑에 나오냐? 약속하기를 서로 바꿔주면서 부호를 반대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약속입니다. 거기 보면 A하고 B하고 대소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대조고 관계 해보세요. 상관없어요. A하고 B하고 누가 크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A부터 B까지 fx, dx가 뭐냐 그럴 때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B에서 A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fx, dx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fx, d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fa-fb인 거 알겠어요? 이거 대문자 구에서 위에 거 콱 빼기 밑에 거 콱 하니까 요건 뭐야? 대문자 구에서 위에 거 콱 하니까 fb 밑에 거 콱 하니까 fa 같아요. 같잖아.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플러스 fb 같죠? 그래서 확인 증명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 정적분의 기본 정의로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 얘기야. 예. 그래서 57쪽 이야기 다 했고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자, 58쪽 넘어가 보면 자, 58쪽에 16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16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8쪽에 16번을 먼저 보시면요. 다음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x축이 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 콜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이 도형에서 발생한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빨간 부분 넓이를 구하라 그 얘기예요. 책의 문제가.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발생한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넓이 구하세요. 에따 정적분이나 여기 있다.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적분을 구하면 그게 넓이에요. 맞아? x축 위니까. 에따 넓이나 여기 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dx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제곱 플러스 1 괄호에 dx입니다. x제곱 플러스 1 괄호에 dx입니다. 자, 원시함수 구해서 확확 하면 되죠. 야, 그거 신기해요. 부정적분 구하는데 원시함수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차수 하나 늘리고 역수 곱하기. x가 되겠죠? 여기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뭐 산수 끝까지 해드려 볼게요.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계산하니까 10이 나오나요? 3 집어넣으면 27 나누기 3이니까 9에다가 3 집어넣어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4인가 보네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마이너스 36에다가 4 더하니까 3분의 40 맞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3분의 40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에따 정적분이 나오겠다. 왜? x축 위에서는 넓이가 정적분하고 완벽하게 같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자, x축이 있을 때 곡선이 x축하고 만나가지고 y 콜 x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여기가 제로하고 4인 거 알겠죠? 이 그래프 보니까. 자, 이 넓이 구하라 그랬어. 넓이? 그럼 넓이 s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0부터 4까지 넓이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0부터 4까지 fx, dx 하면 요거는 정적분이에요. 0부터 4까지 fx, dx 하면 요거는 음수 나오겠죠. x축 밑에 있으니까. 맞아? 괜찮아? 그리고 봐봐요. 이 fx 자체가 음수잖아요. dx는 항상 양수인데. 그래서 이 곱한 결과는 음수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넓이가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지 이거는. 오케이? 조심해야 돼. 정적분은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넓일 겁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0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요거 dx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dx입니다. 자,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하면 이게 0이고 3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요거 4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3분의 4 집어넣으니까 64.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16에 2니까 32가 됩니다.
자,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63입니다. 아니요, 3분의 96입니다. 96. 하고 계산하니까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예요? 32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앞에 또 하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하니까 답은 3분의 32 하고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야. 원시함수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X축 아래쪽이기 때문에 정적분이 음수 나와요. 그럼 정적분을 구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근데 한편요, 요거는 이 모습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조금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이 그림 모양을 보면 포물선과 X축이 만난 넓이에요. 이렇게 포물선과 X축이 만났을 때 넓이는 그 공식 증명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선생님 여기서 생략하도록 할 건데 결과는 좀 암기시키네. 저 사람이 또 주입식으로 하더라도 암기하는 부담 대신에 얻을 게 좀 이렇게 장점이 더 많으니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냐면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물론 뒤집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일반 직선이 돼도 관계없어. 그 X축하고의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 이때 도형 넓이를 S라고 하면 이때 이 포물선의 식이 Y 콜 A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최고차항계수만 알면 됩니다. 그때 넓이 S는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요, 6분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떨어진 거리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거 3제곱에 최고차항 계수를 한번 곱해줘야 돼요. 하고서 넓이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6분의 알파에서 베타까지 떨어진 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선생님, 알파하고 베타하고 위치가 바뀌면 큰일 나나요? 상관없어요. 3제곱이니까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증명해 주세요. 증명은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증명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식은 A인데 절편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최고차항 계수 A죠? 하고 DX죠. 요거 산수 노가다 하면 나옵니다. 요거 너무 계산적인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생략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봐주세요. 자, 요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히 연습해 볼게요. 누가 만약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포물선이 Y 콜 2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 넓이 S, 야 후딱 구해봐. 우리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에서 3까지 떨어진 거리가 2야 2. 그럼 2, 3제곱.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2 곱하기.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 필요 없는데 이거? 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이게 바로 넓이입니다. 자, 우리 방금 한 문제에서는요. 자,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꼭 영화 제목 같아요.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가 4인데 그래 6분의 4. 3제곱. 6분의 거리 3제곱. 6분의 거리 3제곱. 최고차항계수 1 해서 절대값. 네. 산수하니까 6분의 64 해가지고 나눠주면 나오죠. 어허. 괜찮습니다. 꼭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거꾸로 뒤집혔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 포물선이 y 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여차저차라고 할 때 요놈의 거리가 여기가 5고 여기가 만약에 8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요놈은 6분의 거리가 3이죠. 3의 3제곱.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3 곱하기 한 다음에 전체 절대값. 오케이? 이게 넓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그 넓이 구하는 거는 이 공식에 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15번에 거기 16번 했고 그 다음에 15번 나와 있는데 조금 5분만 우리가 쉬었다 하도록 인강 친구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현강 학생은 5분 쉬었다가 하는데요. 예,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58쪽에 거기 15번 올라가 보면요. 15번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2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구하라 그랬는데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포물선이잖아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2, 4분 6이죠.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면 적분 구간이 2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 한 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입니다. 하니까 책에서 바로 요 넓이에 대해 정적분 구하라 그 얘기야. 자, 결과는 음수 나오겠죠. 정적분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음수 나올 겁니다. 음수가 답일 겁니다. 그럼 이거 구할 때 우리 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넓이를 s라고 한다라면 답은 그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서 의 정적분 그러겠지. 자, 근데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해서 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더라. 6분의 거리가 1이죠. 13제곱. 그리고 포물선 최고 참계수가 1이죠. 6분의 1입니다. 넓이가. 그럼 정적분은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겠죠.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근데 2번은 어쩔 수 없어요. 2번은 고지고대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을 볼 것 같으면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dx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그거 아닙니다. 그럼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나쁜 말로 노가다 해야 돼요. 그러면 원시함수 계산하면 2x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오케이? 상수는 쓸 필요 없다 그랬죠? 네. 해서 3을 대입해서 1 대입한 거 빼셈하면 뭐 40인가 나올 거야. 이거 산수니까 해보도록 하고.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볼 것 같으면요. 괄호 1번도요. 3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dx 구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요. 3에서 1까지냐 이거? 이거 바꿔도 상관없잖아. 3하고 1을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또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보시면 1부터 3까지 정적분인데요. 이거 그래프 또 봐보세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x-1, x-3이잖아요. 역시 이거 그래프 그림 그려보면 요거 y =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포물선과 x축이 만났을 때 1에서 3까지입니다. 그럼 그 넓이는요. 역시 넓이는 6분의 떨어진 거리가 2죠. 3제곱 최고차항계수 1 곱해서 절대값. 그게 바로 우리 넓이입니다. 6분의 8이라서 3분의 4죠. 그러면 조심할 거는 넓이가 3분의 4면 정적분은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정적분이죠. 오케이?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4번 3분의 4다라고 17번에 1번 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제곱 dx 플러스 1부터 3까지 3x제곱 dx입니다. 0부터 1까지 1을 거쳐서 3까지 가겠다. 그 얘기야. 0에서 1까지인데 1부터 3까지. 그림으로 보더라도 포물선이 요거잖아요. 이건데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0에서 1까지 정적분과 1에서 3까지 정적분은 전체 정적분하고 같겠지 당연히. 예. 그래서 중간 생략해가지고 요놈은 0부터 3까지 3x제곱 dx하고 구하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럼 원시함수 구하면 x 3제곱이죠. 여기 3이고 여기 제로죠. 그래서 결과는 27하고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7번 했고. 자, 18번째요. 18번 보시면 fx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dx입니다. 기억, f는 상수함수래요. 니은 서로 상충되죠. 기억하고 니은은. fx는 2차 함수래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거는 거짓이 돼버리겠네. 자, 디귿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2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계산. 이거 산수해버리면 0에서 2까지 x dx니까요. 정적분은 넓이 친구라며. 하니까 이건 그림을 그려서 해도 좋습니다. 자, y = x가 이렇게 생겼죠? y = x라는 함수가 있는데 0에서 2까지 정적분이니까 여기서 넓이하고 똑같겠네. 밑변이 높이니까 2는 4 나누기니까 넓이가 2예요. 이건 넓이잖아. A 보고 이 넓이 친구 그럴 수 있어야 돼.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숫자야. 숫자. 그게 fx가 2차가 되겠어. 말 된다는 소리지. f는 정적분은 숫자라니까요. 넓이 친구니까. 그래서 요거는 2가 나온단 말이야. 상수입니다. 기억이 맞는 거고 니은은 아닌 거예요. 그냥 계산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서 구했는데 선생님 왜 당신 그림 그리고 있어? 나는 그냥 산수 직접 할 거야. 뭐 그러시던가.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하더라도 2분의 1 x제곱이죠. 들어가면 2 나옵니다.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편 이제 fx는 그냥 2라니까요. 이 fx 보이시죠? 여기에 그냥 2 들어가면 되는 거야. 2 들어가면. 그러면 y 콜 2라는 함수는 x축과 y축 있을 때 이거죠? 그럼 0에서 1까지니까 얘는 이 넓이 친구, 이 넓이 말하는 거야.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죠. 2, 1은 2. 맞잖아요. 오케이? 해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참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한편 우리 학생이 선생님 그냥 나 이거 산수할래요. 웬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든가 그러면 2의 원시함수는 2x입니다. 이게 0이고 1입니다. 콱 들어가니까 2. 맞잖아요.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데 풀이 과정은 맞았는데요. 거기 답에 4번에 기억 니은이라고 나왔는데 요거 디귿으로 바꾸셔야 돼요.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 예, 미스프린트.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함수, 기함수인데,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함수, 기함수. 자, 우함수, 기함수인데요. 우함수, 기함수인데요. 자, 우리, 기함수라는 게 나오고, 우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그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특징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함수는 y축의 대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y 콜 코사인 x라든가 y 콜 절대값 x라든가 y 콜 x 제곱이라든가 y 콜 x 4제곱이라든가 6제곱이라든가 다항 함수는 짝수차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y축의 대칭이에요. 그럼 y축의 대칭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식을 보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y 콜 x 제곱 같은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십시오. 자,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x만큼 진행해서 함수값을 볼 것 같으면 그게 fx죠. 예, 똑같은 거리 왼쪽으로 가가지고 즉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지고 함수값을 봤었을 때 높이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 해서 원점 기준에 했을 때 여기에서 y값이나 팔의 길이가 똑같아. 짝팔 아니야? 여기에서 y값이나 높이가 똑같다. 그래야 대칭이잖아. 해서 우함수다라는 표현을 오른쪽에서의 함수값 fx나 왼쪽에서의 함수값이나 x나 마이너스 x나 거리가 같잖아. 그럴 때는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우함수, y축 대칭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한편 원점 대칭은 뭐냐면 우리 원점 대칭 함수는 예를 들면 y 콜 사인 x, 그 다음에 탄젠트 x, 그 다음에 다항 함수 중에서는 1제곱, 3제곱, 5제곱, 2015제곱, 한없이 기타 등등. 이런 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 중에 가장 심플한 y 콜 x를 생각해보면 뭐 어때? 우리 보면 애는 원점 기준에 했었을 때 오른쪽에 x만큼 가서 높이를 생각하면 이게 x, fx입니다. 왼쪽 똑같은 길이만큼 가가지고 마이너스 x겠죠? 그럼 걔는 원점 대칭이니까 180도 회전하면 같아져야 되니까 포개져야 되니까 밑에 있어야 돼. 밑에. 맞아? 그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x, f 마이너스 x인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해서 기함수의 함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놈이랑 부호 반대예요. 왼쪽에서의 함수값은 밑에 있고 오른쪽에서 함수값은 위에 있기 때문에 더해서 제로. 오케이? 더해서 제로. 즉 둘 중에 아무데나 마이너스 붙여서 같더라 그 얘기야. 오케이? 해서 기함수다라는 말 대신에 이런 식 자체가 제시될 수 있어요. 한번 이런 식이 딱 보이면 원점 대칭 하고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기함수. 이런 식이 나오면 우함수, y축 대칭 해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식을 보고 기함수, 우함수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한편 fx가 예를 들어서 x 3제곱이다. 우함수는 가장 심플한 거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다. 하면 마이너스를 삼키게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버려요. 맞아요? 마이너스는 우함수한테 걸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함수인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x에 3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퇴하고 뱉어냅니다. 기함수는. 자, 그럼 여기서
fx는 다시 x3제곱은 다시 fx니까 x3제곱 대신에 다시 f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죠. 하니까 결국은 야 먹어라 하고 여기 빼빼로 쪼가고 주잖아. 그러면 안 먹어 퇴 하면서 뱉어내는 게 기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야 빼빼로 조각 먹어라. 나 소화 다 됐어요. 야 소화도 잘 시켜. 없애버리는 게 우함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같은 그런 그래프 해석이고 대수적인 해석이고 똑같은 결과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럼 한편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적었는데 모두 다 더해버릴게. 오, 난리도 아니다. 코사인 x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4제곱 플러스 x6제곱 해놓고서 계수는 1, 2, 3, 4, 5 지멋대로 막 적어. 해서 더했습니다. 우함수끼리 더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막 이랬어요. 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함수 hx라고 해볼게요. 우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h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함수는요. h-x를 구해보면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보면 마이너스 들어가도 코사인 없애버리죠.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들어가도 없애버립니다. 마이너스 들어가도 제곱, 4제곱, 6제곱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본래 식하고 똑같아요. 하니까 알았다. 우함수끼리 지들끼리 막 덧셈 뺄셈하고 계수 숫자 몇 배 해가지고 더하더라도 그래도 우함수야. 알겠어요? 그럼 기함수도 그래요. 기함수도 그러합니다. 해서 우리 만약에 누가 이런 걸 구하래요. 저기 사인 x, 탄젠트 x, x1제곱, x3제곱, x2015제곱 해놓고서 여기 계수는 뭐 1, 2, 3, 4, 5 곱한 다음에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누가 이래요.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전체 정적분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이제 일단은 원점 대칭인 함수끼리 덧셈 뺄셈 몇 배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는요. 기함수끼리는 실컷 지들끼리 막 뒤죽박죽 덧셈 뺄셈 해도 기함수라니까. 덧셈 뺄셈이요. 곱셈 말고 덧셈 뺄셈 할 때 기함수예요. 그럼 이 그래프 그림을 그려봐 할 때 어지러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이 만약에 그냥 좀 비교적 심플하게 그릴게. 오른쪽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하면 왼쪽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가지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 돼야 됩니다. 상당히 꼬불꼬불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반드시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인 함수들끼리 덧셈 뺄셈 몇 배에서 해도 원점 대칭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플러스 7일 때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정적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건 넓이, 이건 넓이, 합동이니까 같겠죠. 정적분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체는 제로예요. 오케이? 하니까 기함수는 아이고 이 떨거지들 많건 적건 간에 제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함수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적어놓고서 이거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정적분 하세요 그러면 제로는 아니지. 그림은 상당히 꼬부탕 하겠지만 몰라 그냥 대충 그릴래. 해서 대충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면 여기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Y축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7이면은 전체 정적분 하세요 라고 하면 반땡만 구해서 오른쪽만 구해서 2배 해도 되잖아. 맞아?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 놈은 똑같은 여기 밑줄 친 동그라미 친 놈을 여기다가 갖다 적어놓아서 dx에 넣어서 없어지는 건 없어요. 0부터 7까지 한 다음에 2배 하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해소리는 우함수는 2배, 기함수는 제로. 예. 우함수는 2배, 기함수는 제로. 이렇게 해서 우함수의 특징과 기함수의 특징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함수의 특징과 기함수의 특징 그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꼬마 동그라미 1번 우함수는 2배, 반땡만 구해서 2배 하고 밑에 기함수는 제로. 오케이? 자, 우리 19번 문제 1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괄호 1번인데 일단 적분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크기는 같으면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입니다. 2x 7제곱 플러스 5x 5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 괄호 닫고 dx 요거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요거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요. 자, 일단 홀수 차항들은 다 모여봐봐.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야, 해쳐 모여봐봐. 그럼 2x 7제곱, 5x 5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1제곱. 그거 dx, 플러스, 그 다음에, 짝수차. 예. 요것도 우함수입니다. 2x 영승이거든요, 이거. y축 대칭이에요. 자, 묶어주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빨강이는 빨강이끼리, 노랑이는 노랑이끼리 해쳐 모여봐. 하고 보니, 1제곱, 3제곱, 5제곱, 7제곱, 요거, 기함수들 결합이라서 기함수야. 그림 잘 모르더라도, 뭐야, 대충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반드시 이거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은 제로. 제로예요. 이거 다 계산하면 보나마나 0 나와요. 심심하면 산수 해보세요. 틀림없이 0 나옵니다. 그럼 티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애초부터 이거 지우면 되겠다. 그렇지. 기함수인 거는 애초부터 지워도 돼. 오케이?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 사이에 탄젠트 x에 뭐 여기가 2015하고 곱하기 곱살이 껴 있어. 그래도 모으면은 기함수야. 오케이? 해서 기함수들은 전부 다 모아서 적분하면 제로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지우버도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산수해야 됩니다.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적분하세요 했으니까 0부터 3까지만 구해서 답을 하면 되겠지. 0부터 3까지. 3x제곱 플러스 2 해놓고서 dx하고서 2배 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럼 요거 산수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뭐,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원시함수 구해서 콱콱 할 수밖에 없습니다. x 3제곱 플러스 2x고. 3하고 0이니까 3 들어가면 27 플러스 6이라 33이죠? 2배 하니까 66이 되겠죠. 네, 뭐, 요렇게. 네, 우리가 19번에 괄호 1번 할 수 있다. 예, 우함수하고 기함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괄호 2번하고 괄호 3번인데요. 괄호 2번은 0부터 1까지 x-1의 절대값 dx래요. 절대값 공식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도 있더라. 그 얘기야.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요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놈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0부터 1까지 정적분이니까 여기네. 뭐야? 정적분 구하랬는데 넓이랑 같겠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 넓이 구할 때도 산수할 게 아니라 높이가 1이고 밑변이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넓이가. 그럼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0에서 1까지는 넓이나 정적분이나 완벽하게 같잖아요. 2분의 1 하고 쓰면 됩니다. 요거.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0부터 3까지 똑같은 함수입니다. 요거 3 어디에요? 3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럼 0부터 3까지 전체 정적분이잖아. 근데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를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노랗게 테두리 치는 이 전체 넓이에요. 넓이가 100% 정적분이잖아요. 여기서는. 정적분 구하라. 일단 넓이는 알겠다. 똑같으니까. 요건 2분의 1이었고 밑변 2고 높이가 2거든요. 2는 4에다가 나누기 2입니다. 답은 그래서 바로 2분의 5가 돼야 돼요. 답이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답 희미하게 써놓으세요. 답이 2분의 5입니다. 요거. 그래서 때로는 공식이 없을 때는 그래프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더라. 그 얘기야. 조금은 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괜찮겠어요? 자, 우리 19, 20, 21 했는데 잠깐만 뒤에 연습 문제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뒤로 넘어가 보면 연습 문제들 뭐 쉽건 어렵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18쪽, 119쪽 하고 나와 있는데 118쪽, 119쪽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121쪽에 189번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189번까지 할 수 있겠고 189번까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직 안 배웠고요. 어디를 잠깐 보냐면 122쪽에 200번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거 얼른 한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200번. 자, 122쪽에
200번, 198번 뭐 있고 199번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선생님 또 해줄 것 같은데요. 200번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200번 페이지 122쪽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직각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fx 이퀄 f의 x 플러스 2더래요. 이럴 때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fx dx 구하라 그랬어요. 뭐 우함수 귀함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주기함수라는 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때 요거 마지막 문제를 할게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 지금. 잘 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거. 함수 방정식인데 함수 방정식은 여기 보다시피 이거는 y축 대칭, 이거는 원점 대칭,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x 대신 마이너스 x 뭐 이런 건 대칭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본래 그래프죠. 얘는 뭐야?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제. 그럼 얘를 살짝 y라고 하면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 왼쪽으로 밀거나 A 입장에서 당기거나 하더라도 그래프가 똑같대. 그럼 뭐야? 이를 간격으로 이미 같은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거, 사인 봐봐요. 사인은 2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은 x 플러스 2파이 하더라도 자기 자신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맞아? 사인 그래프는 한없이 무한 오른쪽, 무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도 그런 거예요. 이를 왼쪽으로 당기거나 밀거나 본래 그래프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왼쪽 저 멀리, 오른쪽 저 멀리 영원히 펼쳐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한 줄로부터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본래 그림과 똑같이 포개지려면은요. 1, 2, 뭐 이게 아였으면까지끔 말리지 말아봐. 4 몇 개 되지도 않네. 6이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에서 1까지 길이가 2지게 지금 2. 이게 2죠. 맞아? 2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게 주기야 주기. 이게 주기잖아 2파이. 사인을 f라고 하면 f의 x 플러스 2파이는 fx라고 쓰죠? 맞아? 2파이가 주기를 말하는 거야, 주기. 2를 간격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산처럼 생긴 거 여기 또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또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또 절반만 나오겠죠. 여기는 그냥 그리다 말겠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소리는 이제 책에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f라는 함수에 의해 발생한 모든 정적분. 에따 넓이나 여기 있다. 이것은 넓이하고 정적분하고 똑같죠. 그럼 요거 산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면 요게 1인가요? 2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1. 오케이? 요 산 하나 넓이가 1입니다. 요 산 하나 넓이가 1입니다. 요거 넓이는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면 2분의 7 하고 우리가 4번 문항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잘 봐. 우리는 요 하나의 함수 방정식 딱 보고 아니 요 세모가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안 나오면은 옆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당겼었을 때 이동해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영원히 계속되는 안 끝나는 함수일 때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야. 오케이? 사인도 그랬고 코사인도 그랬어요. 그려지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주기가 2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1부터 2, 마이너스부터 1까지 2의 거리만큼 그림이 그려지면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왼쪽 오른쪽.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자, 199번하고 198번도 둘 중에 하나 정도 선생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고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